이번 시간은 유형자산의 종류, 그 다음에 취득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형자산은 비유동 자산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거죠. 정의, 자산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요건이 있죠. 거기 보시면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1년 초과로 사용할 것. 왜? 우리 비유동 자산이니까. 그 다음에 영업 목적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만약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그것은 투자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종류를 보시면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망고, 건설 중인 자산, 비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건물, 차량망고, 비품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가치가 감소하지 않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 감가상각, 나중에 감가상각을 공부할 겁니다. 감가, 가치가 떨어져 갖고 상각, 비용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토지는 가치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은 미완성인 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 이후에는 당연히 감가상각을 할 겁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별도 공부할 거예요. 여기 비품 보시면 이거 비품은 사무용 비품,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계장치, 이것은 우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각종 설비를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구축물, 여기에 보시면 건물 위의 구조물을 얘기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리, 교량, 정원 설비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재고소산의 취득원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소유되는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결국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다가 취득부대 비용을 플러스한 다음에 매입 할인, 즉 조기 결제했으면 매입 할인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해 준다는 거. 그러면 부대 비용에 보시면 대표적인 게 설치 장소가 있어요. 기계장치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콘크리트를 깔거나 아니면 청소를 한다, 이런 게 다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송비, 기계장치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운송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것도 기계장치 부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치비, 기계장치를 설치하는데 인건비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작업자를 불러다가 인건비를 줬어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하는 수수료, 설계 수수료를 줬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운전비, 시운전비는 시험 가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운전하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세는 우리 세금이죠. 세금. 그러면 다음 여기에 보고 여러분들한테 취득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 자산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세금 보시면 지방세입니다. 주로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가 있어요. 부동산 및 차량을 구매하는 시점에 취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즉 취득자에게 내는 거죠.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면허세, 취득 시점에 한 번 부과돼요. 이러니까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겠다. 즉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가, 그리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건물에 대한 재산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이것도 매년 납부하게 됐어요. 결국 자동차세도 매년 납부하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됐어요. 즉 자동차세는 차량의 보유에 대한 부과하는 지방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세금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한 번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취득하고 나서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지출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 크게 우리는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로 나눕니다. 자본적 지출의 정의 보시면 돈을
지출했어요. 여기에 자산에 대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이 자산 가치가 증가, 즉 고상한 표현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는 표현을 써요. 또는 내용연수, 5년짜리 기계를 10년으로 늘어났어요. 두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한다면, 제가 이제 외모가 좀 떨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형을 하죠. 성형은 자본적 지출로 보시면 돼요. 즉 성형을 통해 갖고 멋진 현빈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현빈이면 그 몸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겠죠. 사람에 대한. 다만 내용적으로는 연장시키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은 돈도 별로 안 들죠. 안 들면서 얼굴 화장을 하고 나면 다음날 세수하고 일어나면 다시 또 화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출되는 비용, 이것을 우리 수익적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완전히 뜯어붙여 갖고 자산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우리 자본적 지출, 그 이외 자본적 지출 이외에는 다 수익적 지출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회계 처리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우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거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을 보시면 냉난방 장치 설치, 뭐 에어컨 설치하는 거 아닙니다. 중앙 공조로 해갖고 냉난방 장치 설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건물의 증축이라는 게 뭡니까? 100평이었던 것을 200평으로 늘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의 엔진이 오래됐어요. 그러면 엔진 교체하면 어떻습니까? 이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되죠. 그리고 내용 연수도 연장시킵니다. 근데 부속품을 교체했어요. 부속품, 소모성 부속품이죠. 그리고 도색은 뭡니까? 색을 칠한다는 얘기예요. 건물 벽에 색을 칠했다고 해서 그 건물의 가치는 올라가지 않아요. 보기에는 좋지만. 그리고 타이어, 배터리는 일반적인 우리 자동차 부속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속품 중에서, 부속품 아니고 엔진 오일 있죠. 엔진 오일은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교체하게 돼 있어요. 결국 엔진 오일 교체했다고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적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성형하고 화장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형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더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자본적 지출이 된다는 거.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